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온 세상을 아름다운 그림책 이야기로 꽃피우고 싶어하는 그림책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민들레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팀원분들 각자 인사해 주시죠. 저는 뜨아입니다. 저는 모모입니다. 누렁이에요. 양귀비입니다. 버스여행입니다. 텃밭지기입니다. 동글입니다. 플라임입니다. 망고빙수입니다. 네, 우리 오늘의 그림책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에서 오늘의 그림책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가느다란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 그림책. 제가 이런 말을 했었군요. 양귀비님께서 기차여행이라는 동화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들 읽어오셨겠지만 우선 이게 올해 5월에 소개된 따끈따끈한 신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들여다볼 그림책은 기차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작가는 이숙현이라는 분인데요.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아동교육이라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숲체험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활동을 펼친 분이라고 들었어요. 숲속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일을 글로 쓰기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이 기차여행이라는 그림책을 내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 책 보자마자 그림이 약간 일본 만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리신 분이 외국분일까요? 저도 외국분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림도 역시 우리나라 분이 그리셨더라고요. 토마스 리라는 분인데 꽤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셔요. 모모님 말씀처럼 만화처럼 귀엽고 재미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전시회도 많이 하며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제가 책 표지가 좀 이뻐가지고 평소보다 좀 유심히 보다 알게 된 건데요. 살짝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저 말고 또 찾으신 분 계신가요? 진짜 그러네요.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만 유독 반짝거려요. 와, 금방 잘 찾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이 반짝거림에 이끌려서 제가 이 동물뿐 아니라 이 그림 표지서부터 전체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 사실 이 그림 그리신 분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림책 곳곳에 다양한 특징과 의미들을 많이 숨겨놓으신 분이라고 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찾는 즐거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을 그림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네, 저도 그림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표지에 보면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막 등장을 해서 저는 처음에 동물들과의 여행 에피소드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좀 그런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저희 애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림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림책들 보면 이게 스티커북 뭐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이제 스티커처럼 보여서 애들이 이렇게 뜯어보고 싶지 않을까? 저도 약간 뜯어보고 싶었었습니다. 착각이겠죠? 네, 실제로 그 초판 출간 행사 할 때는 이 귀요미 동물들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한정수량 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깝다. 저도 그림들이 완전 제 취향이라서 그때 그 그림책의 존재를 몰랐던 게 너무 한스러워요. 구매하지 못한 그 스티커를 얻지 못한 게 진짜 한입니다. 한. 어쩜 동물들이 하나같이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하나하나 찾으면 누가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어린 두 자매가 부모님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어요. 목적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도착하기까지 기차 안에서의 장면 변화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어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장면이 바뀌면서 꼭 각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아이들이 타고 있던 그 기차 아니잖아요? 전 너무 신비롭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차 안에서의 내용이다 보니까 기차 안의 모습은 계속 빠르게 좀 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바깥 풍경은 실제랑은 다르게 오히려 차분하고 좀 느긋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덮어찌개님이 예리함을 오늘 감추고 오셨군요. 근데 기차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기차를 타고 가는 그 목적지 끝을 생각하는데 이 책은 기차 여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네요. 그림 장면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런 걸 찾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면들 속에서 주인공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여러 의외의 동승자들, 또 작고 재밌으면서 그 장면에 딱 어울리는 소품들, 이런 것들을 찾는 소소한 즐거움이 그림책 속에 정말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양귀비님이 왜 숨은 그림 찾기 같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림이 너무 예뻐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고는 했지만 실은 만약 기차 안이 뭐뭐라면 이런 상상이 만들어낸 장면들이 기분 좋은 유쾌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읽는 내내 즐겁고 신나는 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빠듯하고 아기자기했던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코너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귀비님께서 이 귀여운 그림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책 이야기를 읽고 또는 듣고 난 느낌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차 여행이란 나에게 어떤 거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지난주에 친구랑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거의 뭐 대학생 때 이후로 거의 처음 타보는 느낌이긴 한데, 이 책에 나오는 기차 여행은 약간 왁자지껄 시끌시끌 뭐 재밌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없었고요. 정말 그냥 조용히 갔다 왔는데 뭔가 낭만이 있고 꿈이 있고 상상이 있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없는, 그냥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목적지까지 빨리 또 조용히 편안하게 그런 도착하기까지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지루함만 남아있는 그런 기억으로 저에게는 남아있는데요. 분명히 친구랑 출발할 때는 굉장히 설레었고 막 이랬는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 홍익회 안 왔어요? 맞아. 그 옷 입으신 분이 맨날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또 말도 할 수도 없고, 뭐 실내에서 음식 먹는 거 당연히 그때는 안 됐었을 거고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전과 다른 상황들 때문에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맞게 되는 실적 비극?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작년에 저도 생각해보니까 KTX 탔었는데 옆 사람이랑 뭐 조금만 얘기하면 승무원이 와가지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다 늙어가지고 지금 남한테 혼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그냥 혼자 이어폰 끼고 음악 듣다가 잠들었어요. 요새는 조금 나아졌으려나요? 저도 최근에 KTX 타봤는데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완화돼서 음식은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뭐 가끔 먹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도 뭐 대부분은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 보거나 또는 뭐 노트북 보면서 좀 할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자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자다 보니까 또 얘기하기도 약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갈 때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차에서 떠들거나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켜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KTX 저 탔었는데 요즘은 어린이 동반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탄 칸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긴 한데 왠지 빠른 도착을 위해서 속도를 선택한 것 대신에 그 정겨움 아니면 감성 이런 걸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KTX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 있었던 무궁화. 무궁화호는 아직 살아있는데 뭐 비둘기호, 새마을호가 살아있나요? 네, 생각. 둘 다 있어요. 무궁화까지 있죠. 네, 무궁화도 비둘기호 막 이제 이런 거는 완전 약간 통일호 없어지고. 근데 보통 좀 그렇게 약간 저렴한 그런 기차 칸에서는 사람들이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통기타 치고 술 먹고 약간. 맞아. 진짜 MT를 완전 맥주 거기서부터가 마시고 MT였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라고요? 어렸다가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수능 앞두고 우리끼리 단합대회 가자 해서 이제 여자애들 4명이서 캔맥주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칸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놀던 기억도
신원이 밝혀지고 많이 곤란하시겠는데? 아니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예 이제 그런 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어떤 그런 감성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좀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 고3 때 맥주가 더 놀라웠는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 먹지 않나 그 나이에? 네. 두 분이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아주 개방적이야. 술의 맛. 그런가? 네, 여자아이들이면 조용한 기차 아니었다고 해도 소곤소곤 얘기하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애들이라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쵸. 남자아이들 생각하니 벌써부터 귀에서 시끌시끌시끌 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여자아이들이라서 참 다행인 듯 싶어요. 지금의 낭만이 사라진 기차여행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은 이제 비행기나 기차에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뭐 경찰에 신고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있어서 참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다 보니까 어디 데리러 가려면 어떻게 조용히 시켜야 되나 뭐 그림도 가져가 보고 뭐 스티커북도 가져가고 그렇게 됐지만 역시 유튜브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괜히 이제 좀 눈치 보이고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더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뭐 속상해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는 눈치 봐야 할 일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동생이 언니 눈치를 좀 봤다고 해야 할까요? 뭐 다들 자매이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나요? 물론 제가 지금은 어디 가서 뭐 눈치 보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닌데 어렸을 때 저희 언니랑 제 모습이랑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릴 때는 눈치를 좀 보는 거죠? 네, 제가 저희 언니를 키로 압도하기 전까지 눈치를 봤어요. 중1 때요. 무려 13년이나 됐죠. 누렁님 말씀처럼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참 사이좋은 예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동생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이 주인공 언니처럼 이렇게 너그럽고 의젓한 언니였나 싶게 약간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거의 뭐 동생 거의 폭군처럼 빡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 동생한테 급 사과를 하고 싶어지네요. 동생아 어릴 때 많이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잘해줄게. 좋은 언니 되어줄게. 앞으로도 못할 못 듣기를 바래 이 방송. 양귀비님이었습니다. 청취자가 팍팍 늘던데 괜찮으실 지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언니분들께서 갑자기 동생들에게 전화 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잘 지내니?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미안했다. 잘해줄게. 기차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문득 너가 생각이 났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약간 X가 밤에 잔이 이런 아니 뭐해? no. 언니가 참 의젓했죠. 근데 저는 양귀비님과 반대로 동생이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가끔 언니가 참 너무 조심스럽고 우유부단해서 답답하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언니로서의 책임감과 차분함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드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되네요. 20도 들으면 안 되겠네요. 이 방송이 흥하려면 그런 걸 다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서 아무리 먼 곳도 이제 뭐 하루면 이제 왕복이 가능하잖아요. KTX를 타면. 그래서 기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기차에서 뭐 이렇게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가기보다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기차 속의 풍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지루하거나 또는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만한 틈도 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빨리 가야 하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기차 말고 관광 목적으로만 만든 기차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바다 쪽으로 의자 방향을 고정시켜서 바닷가 풍경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기차도 있고
또 한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온돌마루 이런 것도 해놔가지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기차에 온돌에서 잔다고요? 예, 예. 누워서도 막 있어요. 네, 그 별도 비용은 내야 되고요. 역시 돈. 네, 그래서 뭐 체험활동, 축제 참여 뭐 이런 거,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과 연계된 기차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진짜 기차 여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책에서 막 이 자매가 뭔가 이렇게 기차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저는 이 그냥 기차 여행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차 여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부모님이 대전역에 내리셔서 그 한 3분 정도 잠깐 쉴 때 우동을 사러 내리셨는데 보통 칸이 문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엄마가 앞칸으로 갔어. 그래서 나는 앞칸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출발하는데 엄마가 안 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막 부르면서 울부짖었는데 엄마가 뒷칸으로 뒷문으로 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내가 막 앞문에 매달려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엄마가 뒤에서 엄마 여기 탔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저거 되게 싫어해.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아? 맞아요. 나도 그래서 차라리 안 먹고 싶은데 그래서 뭐 사러 막 나가면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모든 어른들이 어머 저 어떡하니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나 탔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딸 아니다 이러고 싶었을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기차 여행을 길게 가시기는 이제 힘들고 그래서 그런 좀 이제 흘러가 버린 세월과 함께 또 야속한 이런 마음도 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여행 다니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참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이게 너무 슬픈 생각. 그만. 우리 또 학생들은 사실 아직 기차 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또 아이들 어릴 때는 아까 우리 버스 여행님 얘기처럼 뭐 기차 타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를 이용하거나 그런 집들도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슬픈 이야기지만 여행 자체를 많이 다녀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서, 그런데 또 이런 책을 읽으면 기차 여행이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좀 그 시간이 더 지나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데가 때고 온다면은 기차에서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른들도 사실 뭐 기차 탄다는 게 또 설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위한 여행에 대해서 갖는 어떤 기대나 즐거움 그런 것들도 더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설레임과 뭔가 그런 상상의 나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며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차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요. 떠나고 싶을 때 무작정 기차에 올라서 자리가 없으면 이 자리 저 자리 메뚜기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다가 중간에 좀 길게 쉬는 역이 있으면 얼른 내려 그 컵박지기님 부모님처럼 우동왕들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기차를 돌아다니는 작은 슈퍼 같은 카트에서 이것저것 사 먹고 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이런 걸 못한다는 거죠.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 속 주인공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지루하지 않은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조용함과 차분함 속에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각종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바쁘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내지만 기차 타는 동안에는 잠시 좀 그런 것도 있고, 멍하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상상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주인공들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상상을, 우리가 또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쓸데없는 공상을 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공상이면 어때요? 즐거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행의 동반자는 사실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나 가족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모르는, 또 몰랐던 나 자신과 보이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깜찍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여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차 여행 되게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좀 날씨도 좋고 단풍도 이렇게 지는데 근교에라도 좀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KTX 타면은 밖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앉은 자리는 안 보이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게 만들어줬구나. 자게 만들어줬구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햇빛을 막아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그 자리는 창밖 구경은 저절로 포기하게 되고 그냥 잠자거나 뭐 휴대폰, 뭐 스마트, 뭐 태블릿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휴대폰 충전을 위한 USB 단자가 있는 자리도 있고 없는 자리도 있어서 애매할 땐 알 수 없으니까 앉았을 때 복 불고 나는 당첨이다.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장갑 볼 수 있나 보다까지. 참고해 주세요. 이런 또 꿀팁이 있었군요. 아, 정말 그림책 한 권 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낭만 가득한 시간이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람 좋고 하늘 높은 이 가을날 단풍 다 지기 전에 얼른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좋은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갑시다.